안녕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성운당 하경서재입니다. 제게 봄은 늘 그리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곧 봄이더니 또 봄입니다. 이렇게 봄은 시간을 쌓아 발걸음을 쌓아 세월을 만들고 역사를 만듭니다. 원령 이순옥 시인의 날아다니는 새를 선망해 본 적 있니? 라는 시로 봄을 날아볼까 합니다. 이 시를 읽는데 소름이 쫙 오르면서 새들의 회의라는 아주 유명한 시가 떠올랐어요. 수피파 또는 수피즘이라고 하는 종교는 페르시아 이슬람교의 신비주의적 분파로 알려져 있는데요. 새들의 회의는 수피교의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새들의 회의는 4647행으로 되어 있는 아주 긴 시입니다. 이슬람 문학에서 이미 알려진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자신의 진정한 왕에게 돌아가기 위해 세상의 짐과 계략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새들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새들의 회의 저자 파리드 우딘 아따르는 기원전 12세기 페르시아의 네이샤브르 다른 그 유명한 시인 오마르 까이암이 있는데요. 그 까이암이 살던 마을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부친으로부터 향수와 약초, 향신료 업을 물려받았습니다. 아따르는 향료상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인생의 대부분을 이 가게에서 보내면서 작품을 썼다고 하죠. 그의 인생 역전을 가져온 전기에 의하면 한 거린을 보고 영적인 삶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거린이 동양을 왔다고 해요. 그런데 거절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대문 밖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후 아따르는 영적 세계를 강건하게 하고 당대의 가장 학식이 깊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목표로 글을 쓰기로 작정하고 집필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새들이 모였습니다. 까닭은 이 세상이 혼란에 빠져 자신들을 이끌어줄 새로운 왕을 찾으려고 길고도 험난한 여행을 하며 점점 깨달음에 도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죠.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왕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자처하고 나선 오디세를 선두로 수만의 새들이 길을 나서지만 어떤 새들은 애초에 이 여행을 포기하고 어떤 새들은 역경을 못 이겨 용기를 잃고 도중 하차하기도 합니다. 기력이 다하여 떨어져 죽기도 하고 절망하여 죽기도 합니다. 겨우 몇 마리만이 여행의 목적지에 도달하여 신비의 새 시모르그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시모르그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내 존엄의 태양은 거울이니라. 이 거울 속을 보는 자는 거기서 자신의 영혼과 육체를 보게 된다는 경전의 말씀이 떠오르죠. 최초 프랑스에 소개된 이 책은 왕을 찾아가는 길에서 단계별로 겪는 고통, 좌절, 희열 등 개인의 감정, 고독을 잘 녹여낸 험난한 자기 내면의 여행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작품 마지막에 자신의 재능을 상당히 의식한 아따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야기에서 풍기는 향을 맡아보지 못한 자는 조금도 연인들의 길에 접근할 수 없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의 기억을 남겼다. 최후의 날까지 내 책이 그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는 지필이 진정한 영적 삶의 길에서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고백하기도 하는데요. 시를 짓는 일이 단호하게 그 길로 접어들지 않은 데 대한 헛된 핑계가 되었다. 마치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이 미친 짓인 것처럼 모래 위에다 기름을 부을 만큼 부었다. 돼지 목에 많은 진주를 매달았다. 내가 주어진 이 생을 누리지 못하였다. 난 믿음과 불신 사이에서 망연자실한 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침묵할 수 있을까? 내 가슴이 말한다. 나는 불구덩이 속에 있다. 나를 비난하지 말라. 난 말을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다. 내 영혼의 대해가 수천의 방법으로 파도를 일으켜댄다. 어떻게 단 한순간이라도 침묵하고 있겠는가?
결국 글을 써야 할 사람들은 글을 써야 하나 봅니다. 원령 이순옥 시인처럼 시를 쓰고 또한 저 역시 소설가로서 소설을 써야겠죠. 아따르는 114살까지 살았고요. 몽고의 침입으로 죽음을 맞기까지 집을 떠나지 않고 집필을 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원령 이순옥 시인의 날아다니는 새를 선망해 본 적 있니? 여러분은 선망해 본 적 있으신가요? 들려드릴게요. 날아다니는 새를 선망해 본 적 있니? 원령 이순옥. 오늘은 날아다니는 새들에게 한양 보냈던 질투를 선망으로 바꾸어 보기로 했다. 살짝만 건드려도 균형이 무너지는 악랄한 인과의 더미처럼 갑자기 찾아온 해방의 혼란과 열망, 나를 가두고 있는 비밀 영역의 댐이 무너졌다. 그토록 미치게 하던 고독이 드디어 끝을 드러내는 듯 보였다. 인간은 항상 이성적인 것만 아니다. 밤하늘을 베어다가 땅에 펴발라 놓은 것처럼 모든 생명은 두 개의 세상과 연결된 하나는 공간, 다른 하나는 시간이지. 공유하려 하지 않으려 몰고 늘어지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 마구 뭉쳐놓은 혼란도 어느 한순간 간결한 언어로 풀리면 그걸 깨달음이라거나 해탈이라거나 관조했다는 것으로 귀결시키는 단순함도 포함해서 둔통으로 얼룩졌던 마음도 후련한 듯 허전한 듯 차갑게 아려오지만 그리워하는 것도 만나고 싶은 것도 세상과 이어져 있으니까 가능한 거야. 새처럼 날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새처럼 날 수 있다